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가 5라운드까지 마친 상황인데 반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맨시티라고 하고 대항마는 아스날이었죠. 맨시티 우승 확률은 무려 80%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우승 확률은 12%였습니다. 하지만 2위의 확률은 5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상황이 꼬였었죠. A매치에서 아스날의 핵심 미드필더 웨데고르가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최소 3경기를 못 뛸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6경기 이상도 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웨데고르가 이탈을 했지만 다행히 아스날은 실리적인 전술을 선택하면서 토트넘을 이기고 맨시티와 비기는 결과를 내면서 무패를 달리게 되었지만 확실히 아스날의 공격 전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토트넘과 맨시티에게 넣은 골들은 중거리 슛과 코너킥을 통한 두 골이었을 뿐이죠. 6라운드 만약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무승부 거둬버리면 바로 빨간불 켜지게 됩니다. 맨시티는 아스날을 상대로 홈경기였고 분위기상 대부분 승리를 했었는데 아스날 선수들이 지네들 우승 위해서 로드리를 담궈버리면서 로드리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맨시티에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드리는 지난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 결장을 했었는데 이후에 전 경기를 출전했고 이후에 바로 유로대회에서 MVP 활약을 하면서 팀을 우승시키는 데 공헌했고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위험 신호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로드리는 유럽 축구 선수협회를 통해서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이 많은 경기에 대해서 선수 파업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경고성 멘트까지 했는데 아스날전에서 1차로 하베르츠와 어깨빵에서 쓰러지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1대0으로 앞선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노리려고 박스 안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주저앉았고 파티와의 무릎 충돌로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초반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로드리의 공백은 역시나 심각했고 로드리가 빠진 후에 전반에만 2실점 하면서 패배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드리의 부상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SNS를 통해서 비디오 분석을 해보니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경우가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면서 매우 좋지 않은 부상을 당한 거라고 했죠. 십자인대 손상이면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것이고 최소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영국 매체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 맨시티는 로드리가 출전할 경우 74%의 승률과 패배는 11%였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가 빠지면 패배가 24%로 대폭 늘고 승률도 64%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맨시티답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로드리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하고 있을 때 항상 대활약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5년 동안 시즌마다 리그에서 평균 2,700분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 통째로 로드리가 빠진다면 맨시티는 앞으로 어떤 팀을 상대로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장담하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승리할 때마다 로드리가 있었던 거니까요. 지난 시즌에도 10번은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터 밀란에게도 비겼고 아스날에게도 비기고 약팀들에게도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 혼란이 혼자 미친 골을 넣고 있어서 강해 보이는 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드리는 팀도 최고이고 국가대표로서도 우승을 시키면서 이제 발롱도르 수상까지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재계약으로 데브라이너보다 더 많은 주급을 줄 예정이라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45만 파운드까지 되는 거죠. 그만큼 진짜 중요한 선수라니까요. 로드리가 빠진 자리는 코바치치인데 체급 차이가 분명 크게 느껴집니다. 맨시티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11월 말부터입니다. 토트넘, 리버풀, 맨유, 아스톤빌라를 상대하죠. 그 전까지는 대진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모르죠. 챔스 경기를 병행하면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이러면 리버풀이 웃고 있겠죠. 리버풀만 웃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10위는 웃고 있으면 안 됩니까? 네. 승점 6점 차이일 뿐인데 네. 어차피 토트넘이 시즌 전에 4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는 그래도 많았잖아요. 네. 토트넘도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반더벤, 클루셉스키, 비수마, 우도기, 비카리오
부상 없다는 전제로 상위권 도전 충분히 가능하고 영국 방송에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날선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다친 건 너무 마음이 아플 일이지만 이 또한 축구 선수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도 한순간 주전급 선수 7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엔지 감독은 첫 시즌인 만큼 새로운 철학을 입혀야 했기 때문에 1.7군 상황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서 철학과 성적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지만 철학만 주입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팩트인 겁니다. 토트넘은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되고 활용하려고 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고,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스위칭이 되면서도 호흡이 맞아가는 경기였죠. 엔지 감독이 본래도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더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왼쪽에 갇혀있을 때 공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을 중앙 지향적으로 바꾸고 미들 지역에서 몇 차례 키패스를 받으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2번 놓쳤다고 해서 별 막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에버턴전에서 후반 종료 가까운 시간에 그런 스피드와 득점까지 만들겠습니까? 제이미 워라? 와, 진짜 웃긴 놈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토크스포츠에 출연해서 손흥민이 이제 끝났다, 골문 앞에서 능력이 사라졌다, 이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들 HITC, 더보야스퍼, 팀토크에서도 정면 반박하면서까지 손흥민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오만전에서 그런 미친 왼발슛이 나왔겠냐고요. 네. 자, 분명 아쉬운 순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저도 응원하면서 놀랐으니까요. 혹시 맨시티전 때 득점을 못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2번의 기회를 놓치면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적응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피니쉬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고 드리블 터치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토트넘도 야심차게 솔랑케를 영입했지만 한 경기 뛰고 바로 2경기는 부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에버턴, 뉴캐슬전까지를 출전하고 아스날전을 출전했다면 더 강한 토트넘으로 아스날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토트넘도 억울합니다. 물 올라온 비수마도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아스날을 상대했었습니다. 오도베르는 이제 부상으로 거의 2달 가까이를 볼 수 없고, 히샬리송은 무슨 불치병이라도 걸린 건지 무슨 부상인지는 모른 채 계속 벤치에서만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 필요 없습니다. 전술의 유연성도 생겼고 주전 선수들만큼은 다 뛸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맨유부터 상대하게 될 테니까요. 제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초 만에 나온 실점은 분명 토트넘의 방심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요. 맨유전, 아스날전만큼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건 불안감보다는 좀 더 설레임입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고래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클릭, 감사합니다.